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입니다. 요즘에 이 입법하시는 분들이 워낙 좀 문제가 있으시지만 아주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지금 논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라고 네. 조국 혁신당 출신인 분이 현재 지금 뭐 무소속 의원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대표 발의해갖고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 개정을 하셨어요. 하겠다고 이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일반 교회 폐쇄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네. 이제까지 지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안은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선을 넘어도 아예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표님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또 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네. 했는데 이번에 민법 개정안에서 나온 내용이 가장 위험한 거는 네. 종교 분리를 말하면서 네. 국가가 종교를 완전히 법인을 해제시킬 수 있게끔까지 나왔으니까 해체. 네. 해체시키고 네. 그러면 국가가 오히려 종교를 탄압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건, 네. 이건 자기들이 말하는 종교 분리에도 위반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종교 분리라고 하면 그렇지 종교가 정치에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네. 그리고 국가는 당연히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네. 이게 종교 분리가 국교식으로 또 네. 우리 국가가 권력이 종교를 탄압해도 모든 걸 지휘해도 상관없다. 네. 과거 일제시대에 네. 포교 규칙처럼 네. 완전히 뭐 통제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원래 이 종교 분리가 개념이 유래가 된 게 미국의 수정헌법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에 보면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분리하는 게 무조건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은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 부분이 나와요. 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freedom of exercise라는 거는 자기 신념에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모임 갖고 그 신념에 따른 말을 하고 그런 자유고 네. no establishment라는 거는 국교를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네. 근데 거기 본문을 다 읽어보면은 의회는 그런 법을 만들지 말아라. 의회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입법 목적이 뭐냐면은 국가기관이, 국가 권력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원래 목적인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잘못 악용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설명해 주실래요? 네. 네. 이게 이제 포교 규칙이라고 네. 이제 이게 일제시대 때 그랬죠. 1915년도에 네. 네. 종교가 자꾸 일제의 강압 정치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거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네. 또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하려는 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니까 위험하고 또 기독교뿐이 아니라 불교든 네. 그 당시에는 애국심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다른 네. 종교들도 네. 그렇죠. 천도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건 좋은데 네. 여기서 일본 치하에서 일제가 하는 강압 정책을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아예 포교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하지 말아라. 아무 얘기도 못 네. 하게끔. 네. 그러니까 일제의 그 강압 정치나 탄압에 대해서 네. 한반도를 강점한 거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할 수 없게끔 통제하고 네. 또 선교사님들도 포교 규칙으로 인해서 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된 거니까 네.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족쇄를 채우는, 입에다 족쇄를 채우는 이런 강제 규율이라는 네. 법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원래 미국의 수정헌법의 개념이랑 다르고 완전히 반대인데요. 전혀 다르죠. 네. 예,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 의사도 표현할 수 있는 시민 권리도 있잖아요. 네. 거기 수정헌법에. 네. 근데 그것도 위배되게끔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일제가 자기들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네. 편애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들이 일방적으로 포교 규칙을 만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이런 식으로 민법 개정안으로 만든 거는 일제시대 포교 규칙과 같은 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독재 정치, 강압 네. 정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100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2026년도인데 예. 지금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어떤 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이 상식적으로 민주국가의 이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헌법 이 관련해서 이 정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지, 차별, 강요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 종교는 국가 권력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지 않을 때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국가 법이나 정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헌법 체계에서도 정교 분리라고 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더 보장하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이런 말이지. 네. 종교는 정치기를 하지 말아라.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지금 또 그게 네. 너무 어이가 없는 네. 거는 뭐냐면 지금 과거 네. 우리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네. 박근혜 비판하고 또 윤석열 비판하고 네. 또 과거에 뭐 전두환 비판하고 그쵸. 이럴 때는 개톨릭이나 카톨릭, 뭐 네. 조계종 이런 뭐 종교 쪽에서는 네.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렇죠. 비판해도 네. 가만뒀고 네. 또 시위에다가 그 종교 시설로 들어가면 네네. 형식 공권력도 거기에 네네. 개입하지 않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캐톨릭 신부들 정의구현 사제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성당 내에서 네. 정보 비판, 정말 인격 모독까지 네. 하는 이러한 윤석열은 대로 탄핵하라 내려와라 뭐 별 이야기도 네. 다 해도 네. 그렇죠. 과거에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정교 분리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과거에 어떤 군사 독재 정부라 하더라도 종교에 대해서는 침입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죠. 반대 비판해도 네, 그건 네. 종교의 자유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자기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니까 네. 표적으로 삼아서 기독교, 그중 개신교가 이렇게 목사님들 일부가 반대에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리고 하나 기가 막힌 거는 손여보 목사님이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패러디예요. 네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네. 그런데 본인은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네. 말을 바꿔버렸어요.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게 말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을 시킨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반기독교 정부면서 독재 정부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그게 정교 분리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교회는 한 집단이 아니라 한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한 개인도 교회가 되고 네. 그래서 개인은 또 교회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시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내고 네. 의무도 이행하고 네. 권리도 갖고 있는데 네. 당연히 정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교회 구성원 누구나 목사든 장로든 네. 권사든 자기의 개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이 다 한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대형 교회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우리가 다 비판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당연히 자기 정당 소속이니까 그렇게 네, 네, 얘기할 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도 용기 있게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개인의 신념을 발표하면 네. 정치 신념을 밝히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성도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평을 받을 수 네,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또 그분들의 개인의 자유죠. 네. 근데 그걸 갖고 완전히 탄압하고 네. 억압하고 네. 한 개인이든 누구든지 네. 구성원들이 이런 종교 법인의 범위를 넘어선 이야기를 하면 네. 다 정치 행위다. 네, 네. 그래서 탄압할 수 있다. 네. 그 범죄자가 될 경우는 해산시킬 수 있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독재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교 분리라고 그래서 교회나 교인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개인의 자유를 지금 옥죄고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고요. 네. 정교 분리 때문에 지금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법적 제재 수단으로 그 최혁진 의원이라는 분이 지금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대표 발의. 예, 이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의 또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네. 이 법의 37조 부분을 좀 또 고치셨는데 네. 뭐 참고 서류 자료나 그런 제출 그 자료 같은 걸 제출하는 명령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법인 내 사무 절차나 어떤 재산 내용 같은 거를 검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똑바로 보면은 압수수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권력이 일반 이런 사조직이죠, 교회니까. 와서 이거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영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영장 없이 이런 식으로 행정공무원이 자기들이 보기에 여기는 정교분리 위반인 것 같아. 우리가 가서 뒤벼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뒤벼서 뒤져본 결과 네. 얘네들은 이제 위반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는 이게 지금 삼권이 분리된 국가에서 행정권이 남용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사법처분과 상관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네. 행정처분으로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 37조 사항에서 특별히 검사를 하는 것까지 좋아요. 네. 근데 검사하면 이의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든지. 네. 우리 뭐 형사법에서도 뭐 피고라고 그래서 무조건 혐의자가 다 확정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네. 여기 검사 같은 경우도 주무관청에서 필요 없어 그러면 통과시키고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처분으로 무조건 마음만 먹으면 네. 어떠한 종교법인이든지 해산시킬 수가 있다. 네. 이 무서운 칼자루를 휘두르게 만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거죠. 정교분리를 위반했는지가 본인들이 보기에 위반한 것 같으면은 재판으로 할수 가지도 않고 있겠는데 재판으로 안 가고. 이거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고 네. 이거는 누구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네.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게 만약에 정교분리 위반으로 이제 드러났다 하면은 재산을 뺏는데요. 그러니까 80조로 네. 나오더라고요. 4조, 네, 네. 5조 신설을 했는데 네. 그 부분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이제 이 조직을 해체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 재산은 국고에 기속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뭐 빌딩이나 모든 거를 다 국가가 가져간다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이게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교회 재산은 네. 교회 총유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한 대표자인 목회자가 있어도 그 개인 목회자 소유가 아니거든요. 네. 공동의회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총합이 그 권리를 갖고 있어요. 네. 모든 성도들 전체가 교회 재산의 공동 책임자고 관리자가 되는데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이 구성원이 목사든 장로든 어느 특정한 부분이 일단 법을 어겼다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연대 책임을 물어서 모든 교회 재산을 완전히 국가가 귀속하고 국유화시키는 거죠. 네. 뺏어갈 수 네. 있다. 그렇죠.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거는 법으로 가서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많거든요. 민법이든 여러 가지 법에서. 그런데 이거를 행정처분으로 다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독재 국가가 된다는 거 아니, 이 아니겠어요? 사람들 사고방식 안에 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하거나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사유재산이 없어요. 이상해요. 사기업의 재산도 다 네. 국가가 다 관리할 수 있다. 네. 언제든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 네. 대기업들은 우리가 말 안 네. 들으면 다 그냥 국유화시킬 수 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재벌 해체한다고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은 다 국가가 가져가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이건 위험한 문제고 이렇게 교회 폐쇄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네. 민법 개정안 자체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쉬운 건데 이건 무서운 국가 몰수법이 돼버릴 수 있다. 네. 자기들 정치권의 마음에 안 들고 권력의 마음에 안 들고 비판을 하면 누구든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로 갈 수 있다. 네. 네. 이거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네네. 선진국가에서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헌법 당연히 미국의 법이다 아닙니다. 인권 세계인권선언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네.
우리 마음대로 인권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이렇게 정교분리 얘기가 나온 것도 미국의 수정헌법 때문에 들어온 영향을 거거든요. 받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를 다 배제시키고 네. 우리만의 법이다? 그러니까 뭐 주체사상 뭐 북한처럼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있을 우리만의 수가 없는 법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헌법 체계 틀에서 봤을 때도 네. 정교 분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정교분리 기본 네. 판례든 헌법적인 네네. 그 해석을 통해서도 네.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들은 헌법의 가치도 완전히 네. 밟아버리고 네. 모든 것을 권력자의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이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입니까? 이재명 주권 국가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우리는 절대로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유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목회자를 막 잡아가고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는 일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필요하고 많은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내기 전에 부탁할 게 있는데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본 컨텐츠를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연구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